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문득 집에서 치즈케이크를 굽다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런 케이크 전문점을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진한 치즈 맛이 나면서 표면은 탄 듯 안 탄 듯 타기 직전에 그 크러스트가 주는 고소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잘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손에 들면 느껴지는 그 묵직한 밀도감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운동과 식단도 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조금씩 레시피를 변경해서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쓰고 치즈는 100% 키리로 쓰고 여기에 카카오나 말차를 더해서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즐겁게 케이크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상만 하지 않고 진짜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머릿속에 있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나만의 레시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런데도 그냥 흔히 말하는 건강 디저트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점, 꼭 대단하게 정리된 스토리나 문장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미나이 라이브에 대화하듯이 다 꺼내놓으면 문장이 끊기더라도 알아서 이어주고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브랜드를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 멋진 생각이에요. 나만의 레시피와 철학이 담긴 브랜드라니 정말 멋져요. 단순히 맛을 넘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릿속에만 맴돌던 이야기가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대략적인 브랜드 언어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죄책감 없는 디저트보다는 더 납득 가능한 보상이라는 개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적절하다든지, 건강식의 느낌을 빼야 되고 맛을 포기하지 않은 프리미엄 디저트의 다른 기준으로서 접근을 해야 한다든지, 제가 꺼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브랜드 철학으로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줘요. 이 과정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다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기준이잖아요. 결국 제미나이가 한 건 저 대신 새로운 브랜드를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기준을 말이 되는 형태로 정리하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이번에도 느꼈지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생각을 꺼내서 구조화하는 것에 제미나이 라이브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방향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다이어트 디저트처럼 보이는 건 정말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방향성의 브랜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브랜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딥 리서치는 제가 평소에도 특정 제품이 속해 있는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그리고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딥 리서치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강식,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원재료나 구체적인 제조 공법을 가치로 내세우고 있었고요. 이걸 바스크 치즈케이크에 적용을 하면 제품의 독특한 외형을 고온에서 짧은 시간 거칠게 구워낸 실패의 흔적을 근사하게 재생산한 결과물로서 외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게 더 좋겠다는 방향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정의한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100% 구글 제미나이의 추천으로만 후보군을 만들었는데요. 브랜드 명을 짓고 싶거든? 근데 내가 혼자 짓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논의한 거 바탕으로 브랜드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 좋아요. 브랜드명을 같이 고민해봐요. 처음에는 밀도, 심도, 온전 같은 한국어 네이밍도 있었고 물론 영어도 많았어요. 계속 의견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건 결국 묵이었습니다. 묵은 소리 자체에서 이미 묵직한 느낌이 들죠. 제가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들려줬을 때 상대방이 가졌으면 하는 첫인상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영어 표기 묵도 쉽게 읽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잘린 단면이 또 묵처럼 깨끗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좋았어요. 최종적으로 브랜드 전체 이름은 스튜디오 묵, 로고와 시각적 표기는 모두 묵 단독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붙이게 된 건 가게 이름처럼 들리기보다는 제가 나름 오랜 시간 저한테 맞춰서 이리저리 시도해본 작업실 같은 감각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시각화 단계죠. 여기서는 나노 바나나만 믿었습니다. 로고 생성부터 패키지 무드, 박스 구조, 색 조합 같은 디렉션을 주고 하나씩 시안을 확인하면서 구체화시켰는데요. 디자인의 재주는 없어서 머릿속에만 있는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게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치즈케이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각으로 판매할 때 포장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도 디자인을 해보고 같이 동봉할 브랜드 카드도 만들어보고 그냥 재밌게 놀았다고 보면 돼요. 2단계 전까지는 뭔가 예전에 학교에서 하던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뭐 케이스 스터디 같았었는데 시각화가 되니까 한순간에 제대로 된 브랜드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주문받을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야죠. 캔바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수정사항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직접 코딩할 필요 하나도 없이 피드백만 주면서 랜딩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어차피 홈페이지의 역할이 판매 채널이 될 것은 아니니까 브랜드 철학과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잘 보여지는 역할로 제안을 했고 실제 주문은 제가 찌라시 돌리듯이 영업용 이미지 만들어서 일단 먹어본 적 있는 주문자들한테 먼저 돌릴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는 회사 다닐 때도 많이 했었고 또 집에서 뜨개질 하면서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만약에로만 남아 있었던 저의 상상과 꿈을 어느 정도 실제로 해볼 수 있게 해준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저의 이름을 걸고 자랑할 수 있는 치즈케이크 브랜드 하나는 갖고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인들 생일마다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갔거든요. 이제는 나름 뭔가 있어 보이는 케이크샵에 예약을 하듯이 주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 한번 만들어서 직접 만든 스튜디오 묵의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한번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